내 이름은 키다 세이코. 이날 나는 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에 타 허물어지는 우리 집을 바라보며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편 야스오와 아들 아키라 그리고 딸 하루까지 총 4명입니다. 바닥이 타서 내려앉았군. 거기 발밑 조심해. 화재가 발생한 날 목욕 중이던 딸은 미쳐 나오지 못했습니다. 딸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집 전체가 타고 있어서 구하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화재 진압 후 경찰이 출동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딸을 옮겼습니다. 안 됩니다. 떨어지세요. 사고 후 1달 반이 지났을 때 딸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비극이 닥쳤습니다. 키다 야스오 씨, 키다 세이코 씨, 두 분을 따님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서 하시죠. 뭐라고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놀랍게도 경찰은 우리 부부가 딸을 죽였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보세요. 화재는 차고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침입한 흔적이 없어요.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질렀다고 보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또 하나의 끔찍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죠? 남편이 따님을 성폭행한 것 말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이 하루를? 왜? 도대체 왜? 형사는 날카로운 말투로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을 빼앗긴 게 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만 인정하세요. 이때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어서 형사의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나는 형사가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인간은 빨리 인정하세요. 아니면 전부 매스컴에 까발려질 때까지 다물고 계시던가. 이 말을 듣고 순순히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평정심을 되찾은 나는 자백한 것을 후회했고 다른 증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판결,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유죄 판결을 받고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위해 힘써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다씨. 바로 변호단입니다. 변호단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무죄라는 증거를 계속 찾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다씨, 좋은 소식이에요. 평소와는 다르게 변호사의 말투가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아냈어요. 재심 청구를 할 단서를요. 변호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허위 진술대로 불을 질렀다면 우선 자신이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 당시 우리 집에 있던 자동차의 주유구에서 휘발유가 새어나올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국 곳곳에 동일 차종을 조사해 알아낸 것입니다. 그 후 15년을 더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방화가 아니라 차에서 흘러나온 휘발유가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밀한 재현 실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재심에서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졌으며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단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냥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늙었네. 체포된 지 20년, 나는 5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아들은 30살이 넘는 어른이 되었고 부모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투지폰은 전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 TV는 책보다 더 얇아졌습니다. 바깥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혼자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무엇보다도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고 우리 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사람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과